12제곱을 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이제 일단 식을 써봅시다. 여기까지. x의 12제곱을 x-1로 나누면 몫이 있을 테고 1차로 나누었으니 남는 나머지는 상수. 따라서 x에 1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 x에 1 대입하게 되면 나머지는 1이 된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밑에는 26의 12제곱을 25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아마 조건상 보세요. 숫자 크기를 보면 이게 26? 그럼 나눈 수는 25. 아까 선식을 보니까 이게 x, 얘는 x-1. 딱 숫자 1만큼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일단 보기에는 26을 x로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5는 x-1이 되겠죠. 그럼 갖다 껴요, 여기다가. 그럼 26에 12제곱은 25 곱하기 q 더하기 나머지. 이렇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반대로 이 식을 보면 이렇게 치환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죠. 그럼 위에 있는 식에서 우리가 얻어진 결과는 x값에 1을 대입하면 나머지가 1이 남는다. 그럼 여기 뒤에 뭐 남는다 되겠죠? 1 남는다 이 뜻이에요. 남는 나머지를 구하시오. 정답은 1 이렇게 돼요. 다시 26에 12제곱을 25로 나누면 얼마 정도의 몫이 있을 테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이 나머지가 얼마인가요? 를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26을 우리가 x라고 치환을 해봅시다. 그럼 이 식 위에는 식이 x의 12제곱은 x-1 곱하기 q 이게 이제 숫자가 아니고 문자니까 x라고 썼고 1차로 남는 나머지는 r. 그럼 치환했을 뿐이지 윗식과 아래식은 구조적으로 서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위에서 구하는 r이나 아래에서 구하는 r이나 같은 r인 거예요. 그럼 밑에서 r을 구하기 위해서는 x에다 1을 대입하겠죠. 여기다 1 대입하게 되면 1은 없어지고 나머지. 그럼 뒤에 이렇게 1이 분다 뜻이고 치환만 했을 뿐이지 원식의 나머지도 얘랑 똑같을 테니까 이렇게 남는 뜻이에요. 함수 y는 1차 함수죠. 모양상. x에 대한 1차식이니까. 이 그래프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항상 지나는 점. 항상 하면 생각나야 될 게 혹시 항등식? 이런 느낌을 받으시죠. 항등식인가? 근데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항등식이니까 k가 문자고 그럼 여기서는 x, y는 숫자로 보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x를 묶으면 안 되고 k를 묶어야 되니까 다 분배해야 되겠죠? 2xk 마이너스 x 플러스 2k 플러스 3 y도 넘어와야 돼요. y도 이제 숫자 취급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럼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만들어졌고 그럼 k로 묶어야 되니까 k로 묶으면 여기는 2x가 들어오고 여기 k로 묶으면 플러스 2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이쪽으로 몰아서 k가 없으니까 이렇게 몰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럼 k값에 관계없이 이 등식이 늘 참이 되려면 x에다 뭘 주면 되냐면 마이너스 1 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0이 되죠. 그럼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 값이 1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얘도 0이 되면 k값에 관계없이 늘 성립하죠. 그럼 넘어가면 y값은 4.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주어져 있는 저 1차함수식 자체가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y좌표가 4이면 이 k에 관계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는 뜻이니까 이 그래프는 저 k값과 관계없이 마이너스 1,4라는 점을 항상 지나간다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함수식이라도 하더라도 어떤 실수 k에 관계없이 늘 성립한다. 뭐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지만 어쨌든 늘 성립한다. 저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으로 필요한 x, y 값을 구해내시면 됩니다. 자, 다항식 x의 20제곱 마이너스 1을 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해요. 이 문제는. 사실 설명도 별로 없고 좀 숫자를 작게 합시다.
아마 이 문제가 여기서 푸는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예를 하려면 이런 걸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이거는 이 인수분해 공식을 쓰시면 돼요. 3차 빼기 3차는 3차 떼고 a 빼기 b. 앞에 거 제곱, 2를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 끝에 거 제곱의 합 이렇게. 그럼 여기 맞춰 쓰게 되면 3차 떼고 여기 1 위에는 3 붙여도 되니까. 그럼 3차 떼고 x-1 앞에 거 제곱 2를 곱해서 부호 반대 끝에 거 제곱의 합 이렇게 돼요.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럼 x 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으면 x 4제곱은 x 제곱의 제곱이죠. 이게 이렇게 돼요. 그럼 합차가 되거든.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그럼 제곱 밑에는 얘랑 1을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줘요. 이렇게. 그리고 이건 또 인수분해 되죠. 위에서 본 것처럼 합차로. 그럼 x-1,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근데 얘를 조금만 더 정리해보면 x-1 쓴 다음에 이걸 분배해 볼까요? 분배하면 이렇게 하면서 x-세제곱이 남고 이렇게 하면 x제곱, 이렇게 하면 x제곱 되고 이렇게 하면 x가 나오고 마지막 상수항은 1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이 지금 뭐 써주고 있냐면 이게 잘 안 나오는 인수분해 공식인데 가끔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가끔 나오기도 하거든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러니까 1은 위에 제곱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항상 공통점이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1, x세제곱 마이너스 1, x4제곱 마이너스 1 하다 보면 앞에 항상 x 마이너스 1이 붙어요. 그 뒤에 있는 식은 부호가 다 플러스예요.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x의 5제곱 마이너스는 뭡니까? 그러면 규칙상 아마 이렇게 되리라 예상이 되죠. x 4제곱, x 세제곱, x제곱, x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공식이 이제 이렇게 되죠. x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일단 앞에는 x 마이너스 1이 붙고 그 다음은 x의 요보다 차수 하나 작은 것 n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그 다음 또 차수 하나 작은 것 n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꽤 유용한 공식이에요. 그럼 저식도 x의 20제곱 마이너스 1은 얘를 x-1의 제곱으로 나누죠? 그럼 몫은 qx가 되고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게 나누는 게 2차이기 때문에 남는 나머지는 이게 상수가 아닐 수도 있죠. 1차식일 수도 있으니까 1차 이하의 식 이렇게 썼고 이걸 책에서는 뭐라 불렀냐면 rx라고 책에서는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한번 지울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나머지 정리 문제를 풀려면 기본적으로 x에 1을 대입하겠죠, 당연히. 이게 0이 되는 값을 보통은 집어넣으니까. 근데 x에 1 집어넣으면 좌변이 0이 되고 우변도 이게 쭉 지워지는데 여기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가 나와요.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문제가 지금 우리는 나머지를 모두 다 구하려면 a, b 값이 각각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식이 a, b에 대한 식이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럼 하나가 더 필요하거든. 미지수가 2개면 식도 2개라 연립해야 a, b가 나오니까. 그럼 다른 x를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마땅히 집어넣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뭘 집어넣죠? 0 같은 거 집어넣었다 칩시다.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1, 우변은 q0 플러스 b야. b 값을 찾으면 q0을 알아야 돼. 근데 q0이 뭔지 어떻게 알아? 이거 몇 차냐면 18차식이에요. 이게 2차잖아. x의 제곱. 그럼 x제곱에 x 18제곱인 18차를 곱해야 20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차수는 알겠지만 그렇다고 18차를 다 쓸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모르는 미지수 2개 찾아야 나머지를 구하는데 그러려면
여기 실제로 나누는 숫자가 0 되는 값이 두 개가 존재하는 게 일반적인 문제인데 이거는 두 개가 아니고 제곱식이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어서 더 이상 문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식이 필요해요. 아까 말했던 저 20차는 x-1 곱하기 x의 19제곱, x의 18제곱, x의 17제곱,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겁니다. 걔가 x-1의 제곱 곱하기 qx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앞쪽에서 중요한 조건 하나 알 수 있어요. b는 마이너스 a랑 같아요. 여기 a를 넘기면 b는 마이너스 a. 그래서 b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rx는 ax 마이너스 a라고 문자가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얘는 a로 묶을 수 있어요. x 마이너스 1. 그럼 이 뒤에 나머지 얘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좌변과 우변을 잘 보면 x-1이 계속 이렇게 공통부호는 붙어 나옵니다. 그럼 좌변식은 놔두고 우변식 있죠. 우변식에 여기랑 여기가 항이 두 개로 떨어져 있는데 x-1을 공통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x-1 이렇게 인수분해하듯이 묶어보세요. 그러면 앞쪽에는 x-1 하나랑 qx가 붙죠.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인수분해. 이런 거 뭐 2x 더하기 2y. 그럼 2 빼내면 가로치고 남는 거 x 남는 거 y 이거 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 x-를 공통인수 빼내면 앞에 거 남는 건 하나랑 qx. 뒤는 x-를 빠져나가면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앞쪽에는 x-1, x-1이 공통 부분이야 지워내고 보면 나머지가 뒷부분이 이렇게가 서로 같은 식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에 따라서 식 하나를 우리가 더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씩 더 이거 x 19제곱 x 18제곱 해서 x 플러스 1은 그 다음에 이 뒤에 부분 이 부분 x 마이너스 1 qx 더하기 a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x 값을 또 집어넣을 수 있어요. 뭘 집어넣냐면 또 1 대입합니다. 그럼 좌변은 1, 1, 1, 1이 총 19번에 1까지 합치면 20번이 계산되죠. 그리고 여기다 1 대입하면 없어지고 이제 a 값이 나왔어요. a가 나오면 b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부가 반대인 거니까. 그래서 남는 나머지 rx는 a가 20x, b가 마이너스 20. 이게 내가 구하려는 나머지 식이 되는 겁니다. 많이 어렵죠? 이게 사실 미분, 고2가 배우는 미분을 배우면 좀 더 쉽게 풀 수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책에 보면 조립제법 쓰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우리는 조립제법 안 썼거든요? 이게 이렇게 푸는 게 더 쉬워서 안 썼는데, 조립제법을 쓰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 왜 책에서 왜 조립제법 쓰라고 그러냐면, x에 대한 관계식, 나누는 게 x에 대한 1차식. 근데 지금 우리는 몫을 구해야 되거든. 아까처럼 그 목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도 알고 싶고 몫도 알고 싶을 때 쓰는 거 나누는 식이 x에 대한 1차식일 때는 이게 보통 조립제법이죠. 그럼 20차의 개수는 1이고 19차 0, 18차 0, 17차 0 계속 0이에요. 그러다가 2차도 0, 1차도 0, 상수항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얘가 0이 되는 값이 1로 조립제법 하는 거예요. 그럼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계속 1이 반복돼요. 이렇게 되죠. 그럼 저 20차식은 1을 집어넣어서 조립제법 됐다는 뜻은 x-1수를 가졌고 이게 쭉 몫이에요. 19차 18, 17, 16 이게 x의 1차 상수항 전부 다 아까 써둔 것처럼 이렇게 써지던 얘기죠. 이렇게 해서
써집니다. 그러니까 조립제법으로도 구할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아까 그 공식을 알면 이렇게 안 써도 금방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몫을 쓰시오 그러면 이걸 쓰시면 돼요. 1번의 답은 이거고. 그러니까 1번의 몫을 x-로 나눈 나머지. 왜냐면 지금 뒤에 이게 이 20차가 이걸 완벽히 x-로 완벽히 인수분해 된 게 네. x-의 하나의 인수를 가졌지만 보면 x-의 제곱이잖아요. x-를 두 번 간다 뜻이에요. 인수를. 그럼 저 20차식은 x-1과 여기에 곱으로 처리됐는데 이 안에 다시 또 x-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x-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알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이걸 또 x-로 나누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렇게 조립제법 풀란 얘기인데 이거 이렇게 풀면 아까 말했는데 좀 식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순서를 풀면 돼요. x 20제곱 마이너스 1을 x-1의 제곱으로 나누고 몫은 qx 나머지 ax 플러스 b. 처음에는 x에 1을 대입한다죠. 1 대입하면 좌변은 0, 우변은 a 플러스 b. 따라서 b는 마이너스 a랑 같고 이 식을 바꿔 쓰면서 두 번째 인수분해 x-1, x19제곱 해서 쭉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 미리 해놓은 다음에 알고 있으면 빨리 하면 되죠. 그리고 x-1의 제곱 qx 플러스 b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게 이렇게 다시 x-를 묶여요. 그럼 좌변식을 x-로 묶어내게 되면 얘는 두 개의 제곱 중에 하나가 빠져나왔으니까 하나만 남고 뒤에 qx 붙어서 곱해져 있고 얘는 빠져나오면 플러스 a가 붙고 그럼 좌변에 이 x-1과 우변 x-를 지웠더니 남는 게 이 식과 결론은 이 식이 서로 같다는 게 남았고 다시 이 식에서 x에다 1을 양변에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20, 우변은 이거 없어지고 a가 남고 a 값은 20 여기다 집어넣으면 b 값은 마이너스 20 그래서 이 나머지는 20x 마이너스 20이 된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요. 좀 어렵긴 합니다 이 문제가. 일단 이것도 그냥 식을 한번 먼저 써봅시다. 저 복잡한 차수 높은 이 관계식을 x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누면 목력이 없죠? 그냥 qx라고 쓰고 나머지를 써야 되는데 나머지를 2차죠. 그럼 남는 나머지 rx는 1차, 나머지 직접 알아야 구할 수 있는 식이라 이게 rx라고 대충 얼버무리지 말고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의 이 나머지 정리의 핵심은 나누는 식이 0 되는 값을 찾으려면 이 상태보다는 인수분해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x의 제곱과 x는 공통유수 x를 가지는 거 이해되나요? x의 제곱에서 x 빼면 x 하나 남고 마이너스 x에서 x 빼면 마이너스 1이 남고 나머지 그대로요.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부담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미지수가 a 하나 b 하나 그럼 식 두 개 나와야 되는데 앞쪽에 이 나누는 식이 0 되는 값도 정확히 두 개예요. 그럼 부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아깝게 문제인 거지. 이런 거는 생각 없어요. 그럼 처음에는 차례대로 x 한번 0 대입해 봅시다. 이거 0 되는 값이 0이니까 0 대입하면 1의 9제곱 1 우변은 이거 다 0이 되고 여기다 x에 0 대입하면 b 값이 나오네요. b가 1이에요. 이렇게. 두 번째는 x에다가 1 대입한다. 여기 x에 1 대입하면 2의 9제곱 은 1 대입하면 얘가 0이 되면서 없어지고 여기다 1 대입하면 a 플러스 1 따라서 a는 2의 9제곱이면 510이죠 빼기 1 511 답은 511x 플러스 1 이게 구하려는 나머지 rx식이었고 그래서 r-1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511 플러스 1 마이너스 510 이렇게 됩니다. 얘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쉬워요. 나누는 수 있는 게 내가 구해야 될 나머지가 미지수 A, B를 포함하는 1차식인데 그럼 식 두 개 필요한데 얘 0 되는 값 두 개 있구나. 그러면 생각보다 쉬워요.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보통은 이게 인수분해가 뒤에는 마이너스 8이 없으면 인수분해가 된 거겠죠. 근데 뒤에 마이너스 8이 붙음에 따라서 인수분해가 안 된 겁니다.
인수분해는 이렇게 다항식들의 고배 형태로 가야 되는 거지 끝에 뭐 더하기나 빼기가 붙으면 이게 인수분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8이 있는지를 모르고 이 친구가 잘못 인수분해한 거죠. 그럼 다시 인수분해하라는 얘기인데 다시 인수분해하라는 얘기는 다시 다 풀어야 돼요. 결국 방법이 없어요. 다시 다 풀어야 돼요. 이걸 다 푼다고요? 귀찮게? 근데 봤더니 그냥 풀기보다는 이게 공통 부분이 있네? 그럼 풀기 전에 이 공통 부분을 A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십시다. 이렇게. 그럼 이 식을 바꿔 쓰게 되면 A가 됐고, 얘는 이 자체가 A니까. 이 가운데 곱하기죠? 곱하기 A-2 마이너스 8. 그럼 윗식을 인수분해하라는 얘기는 치환했지만 아래식을 인수분해하는 거하고 같은 경우고, 이걸 분배할 수 있죠.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항세기짜리 인수분해니까 여기 A 하나, 여기 A 하나, 여기 4 하나, 2 하나,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2. 됐죠?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지금 마무리된 거죠, 결국은. 근데 이제 식을 A로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고 X로 인수분해해야 되니까 이제 원래대로 돌려놓기만 하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또 인수분해가 되네요. 여기 X, 여기 X. 4, 1, 마이너스 플러스. 곱해서 마이너스 4, 더하면 마이너스 3. 여기는 X, X. 1, 2, 둘 다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 2,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그럼 다시 이제 쪼개야 되죠?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봐도 뭐 딱히 대단할 건 없죠? 뭐 읽는다고 해서 뭐 나오는 건 아니고, 복잡한 식을 계산할 때는 치환 필요하면 치환하고, 치환해서 인수분해를 마무리해 봐라 라는 건데, 뭐 큰 도움 안 되고 이제 직접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거 잠깐 이렇게 이 4개 중에 이렇게 좀 쌍으로 좀 비슷하니까 이 두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74번은 이렇게 글씨 조금 맞죠? (103의) 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103 플러스 15. 이거를 직접 계산하라고 낸 문제는 아니겠죠? 설마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거 지금 우리가 배웠던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저걸 풀어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103을 이런 경우는 여기도 103이 보이고 여기도 103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치환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뭐 A 같은 거나 X나 이런 걸로 치환해 보면 식이 X제곱 마이너스 8의 아니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5 이렇게 되고, 이 상태로 치환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곱해서 15 더해서 마이너스 8 되는 숫자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네요. 그럼 얘가 A-3, A-8 이렇게. 괜찮아요? A-5 네, 이렇게.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더 이상은 뭐 할 게 없죠? 원래대로 이제 돌려놓으면 103 빼기 3 곱하기 103 빼기 5 100 곱하기 98 이제 98 한 다음에 0이 2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러면 저런 숫자 계산이 좀 쉽다는 얘기죠. 매번 근데 저런 숫자 배열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특별한 케이스에는 이렇게 풀면 좀 숫자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었고, 밑에 있는 거는 누가 봐도 합차처럼 보이죠? 근데 이건 그냥 놔두세요. 뭐 굳이 이건 치환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 모양상 그냥 바로 합차 쓰면 되니까. 그럼 76 마이너스 74 곱하기 76 플러스 74 이렇게 되겠죠? 그럼 분모는 150의 제곱이 되고 분자는 76에서 74를 빼면 2가 남고 곱하기 76 더하기 74는 이게 150이죠. 위에 곱하기 150 하나, 아래 150 하나 지워지죠. 그럼 150분의 2가 남으니까 약분하면 75분의 1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선생님 책은 막 이렇게 해놨는데요? 아니, 숫자 조함수학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책에서 말한 것처럼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처럼 보여요. 네. 그런 거고요.
요런 거 잠깐 보면, 이게 뭐지? 위에 근데 힌트가 있긴 있어서 도움이 되긴 할 텐데, 웬만하면 저런 힌트를 보기보다는 처음부터 내시려고 푸는 게 나은데, 이것도 조건에 보면 이래요. 여기 누가 봐도 198, 198, 198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치환하겠지? 그래서 3차식인데? 그럼 뒤에는 8은 뭐지? 이거는 치환을 하게 되면 198을 뭐 A 같은 걸로 둔다면 이거는 식이 A 세제곱으로 가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이 8은 뜬금없이 뒤에 있는 8 하나 딸랑 남는데 앞쪽이 A 세제곱이면 뒤쪽도 뭔가 세제곱꼴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보니까 8은 그런 의심을 하다 보니까 8은 2의 세제곱이더라는 얘기죠. 저기는 8을 198을 A로 둔다면 2를 B로 둬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두게 되면 식이 A의 세제곱 플러스 이거는 6 곱하기 A의 제곱 플러스 12 곱하기 A 플러스 얘는 2의 B의 세제곱 이런 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하니까 이게 뭔가요 싶은데 이 공식이 이거예요.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y 플러스 3xy제곱 플러스 y세제곱 이게 뭐냐면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식이죠. 혹시 얘가 이런 꼴에 맞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맞춰보니까 이건 a세제곱이고 6을 이게 3 곱하기 2 곱하기 a제곱 이렇게 봐도 괜찮겠죠? 여기는 12는 3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a 이렇게 봐도 12가 돼요. 이렇게.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러면 이 2가 아까 말한 b였잖아요. 그럼 이 자리 대신에 b를 집어넣으면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얘는 3b의 제곱 a니까 ab 제곱 이거랑 완벽히 모양이 일치하네요. 그럼 구조상 얘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므로 a 198 플러스 b 2의 세제곱 얘는 200의 세제곱 그러면 8 한 다음에 0이 이렇게 붙겠죠. 이게 답이에요. 선생님 이게 너무 억지 아닌가요? 너무 억지가 아니고 사실은 연습이 좀 돼 있거나 인수분해나 곱셈공식 머리에 잘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문제 보자마자 뻔하지가 되는데 연습이 안 돼 있는 사람한테는 저거 너무 억지 같은데가 되는 거죠. 약간 실력의 차이라고 봐야 돼요. 연습량과 실력의 차이로 어떤 누구누구한테는 당연히 그렇게 보이는 문제가 어떤 누구한테는 모르겠다가 설명 들으니까 알긴 알겠는데 너무 억지로 갖다 붙인 느낌이 든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는 스스로가 연습이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 많이. 그래서 여기 77번이나 78번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필요하다면 미지수를 하나만 두지 말고 두 개나 이런 거 여러 개를 두는 것들 고려해라 라는 뜻인 거죠. 그럼 81번은 이것도 이제 3차 관련된 것. 이거는 치환을 원래는 하라고 돼 있는 거긴 한데 치환 안 하고도 풀 수는 있지만 그래도 치환을 하면 365를 A라고 두고 279를 B라고 둔다면 저 식은 A제곱 플러스 AB 이렇게 되는 꼴이고 위는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는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보면 공식 두 개가 떠오르죠. 하나는 3차 떼고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 내려고 앞뒤양 곱하고 앞에는 가로 다시 한번 써주고 이거는 곱셈공식 변형을 쓴 겁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3차 떼고 A 빼기 B 바로 이어서 곱하면서 A제곱 둘을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 끝에 거 제곱이야. 이거는 인수분해를 쓴 거죠.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위가 좋아요, 아래가 좋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래가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분수식이잖아요. 분수는 위아래 필요하면 약분하면 식이 단순해지지. 근데 약분하겠다는 얘기는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곱을 찾겠다는 뜻이고 근데 위는 곱의 개념이 아니고 합의 개념이죠.
근데 밑에가 정확히 곱의 개념이거든요. 약분하는 분수 형태일 때는 곱셈공식 변형보다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필요에 따라서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럼 써봤더니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의 분자가 이걸로 인수분해 됐었죠? 이렇게 a-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얘는 1에 곱해져 있죠? 이게 약분이 돼요. 그럼 분자만 남죠? 이렇게 365 마이너스 279. 이 답은 86. 이렇게 정답이 나오죠. 그 인수분해 공식이나 곱셈 공식 10번에 보면 보통 이거 많이 나오죠. 얘는 뭐랑 같으냐면 x제곱 플러스 이제 지수를 다 반 나누죠.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똑같이 x제곱 xy y제곱인데 차이가 있다면 여기가 플러스면 이쪽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는 식. 그러니까 이 식을 보면 이렇게 빠르게 인수분해 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려고 보니까 이제 우리는 뭘 찾아내자면 xy는 알죠? 근데 x제곱 플러스 y제곱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곱셈공식 변형 쓰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식이 두 개죠.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2 내려오고 앞뒤양 곱해주고. 이럴 수도 있지만 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붙고 2 내려오고 앞뒤양 곱해주고. 근데 조건상 플러스가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위 거를 써야죠 당연히. 3의 제곱 9 플러스 2 11이구나. 여기다가 요거 합친 게 11 플러스 xy 마이너스 1 곱하기 요거 합친 게 11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얘는 10 곱하기 12. 정답은 1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x-y, xy 값을 알고 다음 식의 값을 구하는 건데, 이게 만약 얘랑 연립해서 각각 xy를 찾아낼 수 있다면 좋지. 근데 지금 그러기에는 아직 여러분 연립방정 잘 안 배웠고, 배웠다 하더라도 이거는 또 풀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 없을까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식을 잘 보니까 위에서 xy를 못 구한다면 밑에 있는 식을 적절히 이용해서 밑에 있는 식 안에서 x-y나 xy를 찾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지? 라고 하다 보니 가만히 있어봐. 항이 하나, 둘, 셋, 네 개짜리인데 항 4개짜리 인수분해는 제곱항 3개를 찾아서 부호가 다른 한 제곱항 하나 빼고 나머지 3개 항으로 완전 제곱씩 만든 다음에 마지막 인수분해를 완전 제곱 빼기 제곱항이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합차로 인수분해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두 개 짝지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제곱항이 3개가 아니기 때문에 두 개 짝지으면서 인수분해해야 되는 꼴이에요. 그럼 짝을 지을 때 뭐로 짝지어야 됩니까는 정해진 건 없고, 딱 봐도 얘네들은 인수분해가 좀 힘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저렇게 묶으면 x가 3개가 겹쳐요. 그럼 앞에는 x가 하나 남고 뒤는 x 3개 다 빠져나가면 마이너스 y가 남고, 얘도 이렇게 묶어봤더니 플러스 y가 3개 겹치고 y 마이너스 x가 남죠. 이렇게. 그럼 안 좋잖아 모양이. 여기는 x 마이너스 y인데 얘는 y 마이너스 x니까 이럴 때는 이게 앞에 거랑 비슷한 형태를 묶어내려면 그냥 플러스를 빼지 말고 마이너스를 빼자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y 세제곱 빠져나가면 이제 x가 남고, 얘는 플러스 y 4제곱에 마이너스 y 세제곱 빠져나가면 마이너스 y가 남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호를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맞춰놓고 공통인수 x 마이너스 y 묶어내면 이렇게 묶이죠.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앞에 거를 쓰면 되는데 x 마이너스 y 5 곱하기 이제 여기 문제죠. 가만히 있어봐. 뭐야? 또 인수분해가 되네. 3차 마이너스 3차니까 이때는 x 마이너스 y 하나 앞에 있고 얘만 인수분해 보면 3차 떼고 x 마이너스 y 앞에 거 제곱 둘을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 끝에 거 제곱의 합.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 문제는 이게 더 나아요. 앞에 거 놔두고 뒷 거를 인수분해 할 때 여기는 이 부분을 인수분해 하지 말고 곱셈공식 변형 쓰는 겁니다. 3차 마이너스 3차의 곱셈공식 변형은 3차 떼고 x 마이너스 y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3 내려오고 앞뒤랑 곱해주고 다시 앞에 있는 거라 다시 한번 써주고. 이 기억나죠? 그러니까 위에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 문제의 답을 구하는 과정은 중간에 인수분해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곱셈공식 변형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왜 그랬냐면 이거는 5고 얘가 5잖아요. 5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이거 알아요. xy가. 그럼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 곱하기 x 마이너스 y 5. 맞나요? 왜요? 맞죠? 네.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해서 125에서 45를 빼면 되지? 125에서 45를 빼면 80 이렇게 곱하면 400 이렇게 돼요. 이거는 뭘 써야 될까요? 얘는 도대체 뭘 써야 되는 거지? 감이 좀 쉽게 잡히지 않는데 앞에 조건을 보니까 A 빼기 B 값을 아는데 B 빼기 C 값을 아는데 뭐를 모르지? 보통 이런 식은 A 빼기 B, B 빼기 C 그럼 따라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C 빼기 A가 따라 나와야 되는데 그치 하나씩 뺀 거? 근데 이게 하나가 없어요 지금.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지? 이거 어떻게 연립하시네요. 위에 자리를 빼보세요. 이건 더해야 되겠네요. 네. 빼면 얘가 안 지워지니까 둘을 더해보세요. 그러면 A 마이너스 C는 2 이렇게 되죠. 이걸 그냥 갖다 써도 되고 아니면 C 마이너스 A면 마이너스 C 이렇게 갖다 써도 되고 둘을 연립해서 이걸 찾아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로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는 거죠. 보니까 이거 여러 번 선생님 얘기했던 외우라고 했던 그 부분이죠. 여기 앞에다가 2를 곱해주고 다시 2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기 2를 분배하게 되면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의 꼴이 되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얘 묶으면 완전 제곱식. 이 식은 A 빼기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여기 B제곱 하나, 여기 C제곱 하나, 얘 묶으면 B 마이너스 C의 완전 제곱식. 그 다음에 여기 C제곱 하나, 여기 A제곱 하나, 여기 마이너스 2C에 묶으면 C 마이너스 A의 완전 제곱식. 이 식이 이렇게 바뀌되 앞에 뭐가 분다고 그랬죠? 2분의 1. 2를 여기다 분배해서 2A 제곱을 이렇게 두 개로 2B 제곱, 2C 제곱 이렇게 두 개로 쪼개놨는데 이건 2만 분배된 거고 앞에 2분의 1은 계산이 안 됐으니까 이거를 보면 항상 이게 떠올라야 된다고 말했었죠. 곱셈공식 인수분해 할 때. 그래서 남은 거는 이제 이거 값 계산하라는 뜻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이거 얼마인지 봐야 되죠. 4의 제곱 16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2의 제곱 4 24 약분하면 12 이렇게 돼요. 네, 복소수도 뭔가 수인 것 같은데 함수도 수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풀어보면 함수는 수가 아니잖아요. 그 관계를 XY 관계를 따지는 거고. 그럼 복소수는 도대체 이게 함수처럼 어떤 관계를 따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유리수, 무리수처럼 수를 따지는 건지 얘는 수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는 어디까지냐면 실수까지죠. 중3 때까지 실수를 다 배우잖아요. 실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었죠. 하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눠집니다. 이 무리수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뜻하는 줄임말이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분수로 표현이 안 되는 숫자. 그러니까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며 크게 다시 얘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이렇게 나눴었죠. 정수와 정수 아닌 수로 나눴고 이 정수 아닌 수가 다시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이렇게 나눠줬었고, 정수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이렇게 세 개로 나눠줬었고, 다시 양의 정수는 1이라는 독립수와 그 다음에 소수, 합성수 이렇게 나눠줬었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만들어낸 숫자 중에 실수보다 더 큰 범위가 있어요.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수의 마지막 범위인데 복소수라는 게 마지막 수예요. 가장 큰 영역의 숫자. 그럼 복소수는 그러면 실수 말고 나머지 뭔가 하나 더 있을 거라는 얘기죠. 한 개든 두 개든 더 있을 텐데 그 나머지가 뭐냐면 허수라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 허상인 것, 존재하지 않는 것 이런 느낌인데 사실 이 허수는 존재하지 않고 존재합니다. 뭔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 무슨 말이야? 허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숫자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예요. 인간이 실제로 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허라는 기준이 여기서 온 거예요. 실수를 기준해서 본다면 이건 존재하지 않는 수인 거지. 그래서 이름을 허수라고 이제 불렀는데 이 허수의 구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x제곱이 4예요. 그럼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죠. 이건 정수의 개념이에요. 이 수는 정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됩니다. 근데 어떤 숫자를 제곱했더니 16분의 25가 됐어요. 이 수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5. 이건 유리수의 개념이에요. 분수 형태. 근데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2가 되네? 근데 이런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없다는 기준도 실제는 어디서 기준한 거냐면 유리수 범위는 없는 거예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가 있나? 이런 게 있나? 없지 않아? 이건 유리수 범위에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제 무리수였죠. 여기서도 무리수가 탄생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기호를 쓰죠. 루트 2.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라는 표현이었죠. 여기까지가 실수의 범위예요. 근데 이제 실수할 때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없다고 배웠잖아.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는 저런 게 어떻게 존재해. 양수도 제곱하면 양수가 되고 0은 제곱하면 0이 되고 음수를 제곱해도 양이 되기 때문에 제곱해서 음인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이거는 실수 범위에서만 없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 유리수 범위까지 안에서는 이런 숫자를 다 만들어낼 수 있지만 유리수 범위를 넘어간 숫자인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는 유리수가 아니더라는 얘기지. 이게 흔히 말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 무리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를 만들어낸 거잖아. 무리수라는 독립적인 숫자를 하나 또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같은 구조예요. 제곱해서 2가 되는 것까지는 만들 수 있지만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못 만든 거지. 실수 범위 안에서는 유리수 범위 안에서는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는 존재하잖아요. 여기도 실수 범위에서는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제 약속을 통해서 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수 x는 위에서 한 것처럼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이자. 그럼 얘도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이자. 그 안에 저 수를 쓰는 겁니다. 이게 허수의 탄생이에요. 여기서 허수가 나오는 겁니다. 실수가 아닌 숫자.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는 실수. 그럼 실제로 이 수의 반대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숫자. 걔를 허수라고 부르고 여기서 이 루트 마이너스 1을 따로 기호로 만들어요. 루트 마이너스 1은 i라고 쓰자라고 해요. 약속이에요. 이것도. i가 뭐예요? 그러면 이미지너리 넘버의 줄임말이에요. 허상의 숫자 앞에 i자를 따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루트 마이너스 1을 보면 i라고 바꿔 쓴다. 그럼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x제곱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쓴다는 얘기죠. 근데 쓰고 나서 보니까 루트 마이너스 1이 i거든요.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 되고 루트 마이너스는 i로 쓸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씁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루트 안에 음수를 끄집어내면서 i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루트 안에 음수를 끄집어내면서 i를 붙이면 루트 1인데 루트 1은 1이니까 생략하고 1i는 그냥 i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x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그러면
x제곱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의 음수를 끄집어내면서 i를 붙인다고 했죠. 이렇게 이 구조를 통해서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i 이렇게 돼요. 루트 4는 2와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를 앞으로는 허수라 부르며 이 숫자를 통해서 실수와 허수를 붙여서 앞으로는 복소수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이 허수도 크게 이제 두 가지 꼴이에요. 하나는 순허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순허수를 제외한 나머지 허수, 보통 뭐 기타 허수라고도 하는데, 순허수는 순수하게 허수만 가지고 있는 거고, 기타 허수는 실수와 허수를 같이 가지고 있는 꼴을 말하죠. 그래서 복소수 앞으로 이제 숫자를 표현할 때, 복소수는 어떻게 생긴 숫자입니까? 그러면 실수와 허수를 붙여놓은 숫자고,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실수를 보통 A라고, 특별한 말 없으면 A라고 표현하고, 허수 부분은 BI라고 표현해요. I가 붙어 있는데 앞에 어떤 얘처럼, 그러니까 뭐 2I, 3I 이런 것처럼 앞에 일정 부분에 실수가 붙어 있는 꼴이긴 한데, 어쨌든 A 플러스 BI 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를 앞으로는 복소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A도 B도 모두 다 실수예요. I가 붙어서 얘가 허수가 된 거지 B 자체는 실수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루트 3I, 2I 할 때 루트 3과 2는 다 유리수 혹은 무리수로 표현되는 실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는 숫자를 앞으로는 복소수라 말한다. 그럼 수가 확정됐으니까 네 머릿속에 있는 숫자도 확정이 되어야 돼요. 그럼 기존에 우리가 3이라는 숫자를 보게 되면 그냥 3 보면 그냥 양수 3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복소수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숫자를 실수 플러스 i꼴로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얘는 3 플러스 0i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뒤에 이 i가 붙어있는 꼴에서 뒤에 실수 3은 3 플러스 0i꼴로 본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복소수예요. 실수인 동시에 복소수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런 것도 마이너스 2i 이것도 복소수예요. 근데 복소수는 항상 이렇게 실수 플러스 허수꼴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0 플러스 마이너스 2i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숫자는 실수가 3이고 허수 부분에 붙어있는 실수값은 0이 되며 여기 실수는 0이며 여기 허수 부분 앞에 붙어있는 실수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실수, 허수 다 붙여서 나온 숫자들도 있어요. 4-5i 이렇게. 이게 실수, 이게 허수 이렇게 돼요. 둘이 붙여서 이 자체는 복소수. 그래서 앞으로 실수, 이게 순수한 허수, 순허수. 얘가 이 기타 허수, 일반 복소수. 이런 것들 다 모아서 앞으로 우리는 복소수라 말할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10분이 넘어서 아마 어머니 와 계실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